심장을 뛰게 하는 옥시토신 심혈관 질환. 결국 국내에서 심장내과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혈관학회에서 아시아협력박이라는 학회를 개최했다. 나 역시 심장제혈위원회 위원장이자 학회 자장 또 패널의 본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을 거친 학회 참여와 논문 집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학회에 참가하는 동안에 몸이 노곤했다. 마침 학회에 참가한 인바디 회사에서 새로운 혈압計가 나왔고 또 혈압이 재볼까 하고 혈압을 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교수들과 대학생들까지 다 와서 혈압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전 교수의 혈압이 어떨까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네 혈압이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 느낌이었다. 아, 혈압이 높긴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남들이 돈다는 생각에 괜히 부담을 느꼈는지 나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혈압을 받았다. 헐 뭐야? 141이다. 100에 두둥 먼지르고 혈압이었다. 대기에서 든 사람 좀 음성되기 시작했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기계에 좀 이상한 것도 다시 해보자고 요청했고 이것마저 직원 역시 당황해 말까지 더듬었다. 저 교수님 혈압을 재는 커프가 교수님 팔뚝에 비해서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기 다시 잰 혈압은 139, 101. 허걱 이게 실하냐? 곁에 있던 심장내과 교수들은 완전히 민망한지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난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이 낙인 찍힌 것 같아. 창피하고 쪽팔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 A타입 행동과 B타입 행동. 나는 도망치듯이 학회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제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마음을 수스르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한두 번 멍하게 있었다. 이미 학회 행사는 기회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다가 갖가지 핑계가 스물스물 그가 내 몸을 너무 혹사해서 논문 쓰느라고 며칠 설친 거 또 술자리 했던 거 이런 다음날 학기에 늘 측정하던 혈압계를 가지고 다시 측정해봤다. 그랬더니 111에서 71 완전 정상이 아닌가. 귀신이 곧 칼로릇이었다. 내가 무언가 단단히 홀리는 기분이었다. 전날 현장했던 교수들과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내 혈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다. 어제는 왜 고혈압이고 오늘은 정상일까. 정말 순간적인 스트레스라도 그렇게 혈압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당연하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함께 올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해서 도증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심장내과 교수는 메이어 프리드먼의 이야기를 관심을 끌었다. 그는 A타입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이론을 처음 제시한 학자다. 하루는 프리드먼 교수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 놓여있는 소파가 닳아서 수선할 필요가 생겼다고 한다. 기술자가 와서 소파 수술을 마친 다음에 프리드먼 교수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교수님, 환자들은 주로 어디가 안 좋아서 오는 건가요? 공교롭게도 소파 앞부분만 다 따라서요. 처음에 프리드먼은 기술자의 말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한다. 한참 시간이 들은 뒤에 하루는 프리드먼 교수가 우연히 대기실에 놓인 소파를 보면서 당시에 무시했던 기술자의 말이 퍼뜩 떠올랐다. 신기하죠? 대수롭게 여겨졌던 그날을 따라서 귓가가 맴돌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는 환자들을 열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환자 중에 상당수가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 초조하게 기다리며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고 습관적으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개중에 인내심이 부족한 환자는 간호사에게 자기 차례가 언제인지 재차 물어보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관객을 목격한 프리드먼 박사는 환자의 스트레스가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불현듯이 자신의 가설을 연구로 입증하고 싶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는 핵에서 40명을 대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세금 보호 때문에 모든 회계사가 바쁜 3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입증하는 방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혈액 샘플을 확인해보니 3월에 회계사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사실을 관찰했다. 이런 1년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장병의 유보용 관계를 정리해서 A타입 행동과 당신의 심장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럼 A타입은 주로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이 유형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쟁적이고 화를 잘 내며 급하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모습을 보인다. B타입은 낙천적이고 느긋하고 잘 흥분하지 않는 성격이다.
이 책은 처음 출간된 후에 대중에 매우 상반된 반응을 이끌었다. 대중은 이 책의 내용을 매우 흥미로워하고 크게 공감했지만 학계적인 심정력과 또 전문가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에이터 행동은 말을 빠르게 하고 느린 것을 참지 못하고 그다음 비타임은 차분하고 덜 서두르고 매사에 이런 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옥시토신이 답이다. 나아가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해부 생략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 시선혈관대와 수체의 부신축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시선혈관대와 수체는 옥시토신이 분리되기 위해서 똑같이 활성화한다. 다만 뇌하 수체는 부분과 또 갑상선 호르몬, 스트레스 성호르몬, 그래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선을 분비한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옥시토신 분비가 함께 올라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에 옥시토신이 기량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라갈 때 옥시토신이 함께 올라가지 못하면 다양한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PTSD 증상이 옥시토신을 흡입했을 때 감소하는 이유이다. 실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격리하거나 몸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심하게 흔들거나 수영을 못하는 동물에게 수영을 시키면 된다. 그때마다 체내의 옥시토신이 새롭게 생성된다. 스트레스 옥시토신을 올린다는 것은 비단 동물에서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도 규명해졌다. 사람 앞에서 대중연설을 시킨다거나 모르는 배심을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할 때 옥시토신 수치가 빠르게 증가한다. 뇌혈압이 단처한 상황에서 갑자기 올라간 것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체내에서 증가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만병이 끊어지거나 만성염증을 낮춰주고 불안 증세도 완화한다. 실제 옥시토신을 잘 만들지 못하는 동물에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신에 콜티솔을 분비한다. 옥시토신은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서 콜티솔 분비를 줄이는데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더 많은 콜티솔을 분비하게 된다. 이렇듯이 옥시토신은 자시 스트레스를 인하는 콜티솔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한다. 연인끼리 더 자주 더 오래 안아주면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고 혈압을 낮춘다. 허혈성 심장을 유발한 지역에 옥시토신을 주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억제한다는 연구, 옥시토신이 신경을 자극하면 심부전증을 개선한다는 연구는 공통적으로 옥시토신의 스트레스부터 심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혹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몇 년 전 학교에서 행정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을 스트레스로 건강지표들이 나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받은 스트레스는 평생 겪었던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다. 마침 우리 가족은 구름이라는 반려견을 입양했고 복슬복슬한 털을 뽐내며 나에게 다가와 폭 안기는 앙증맞은 푸들 구름이라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었다. 늦은 밤 내 무릎에서 자는 구름이를 쓰다듬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치 구름이가 나의 스트레스를 가져가는 것 같았다. 아무도 구름이를 쓰다듬다 보니 옥시토신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하루 동안에 방전된 내 몸과 마음의 건조지가 새롭게 충전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했던 것 같다. 옥시토신 노화 예방법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이미 2000년을 넘기며 노령 인구가 증가했고 유엔은 세계 인구 추이를 이용해서 2050년 한국이 홍콩에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울한 예측이다. 늙은 것도 서러운 작품에는 더 비참한 노인들이다. 은퇴 후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콕 가는 사람은 폭삭 늘는다. 정기적으로 친구 모임을 갖고 종교활동 등등. 노인적 옥시토신 입었을 때는 어떤 게 있을까?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날 곳을 만들어라. 여기저기보다는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 한다. 동년배, 동양, 동학, 온갖 해서 또 탁구, 골프, 바둑, 장기 등등 또 이렇게 아마 가벼운 악기, 음악에 또 음식에 또 신경을 쓰고 나이가 들면 등기기술적으로 성장하지만 장건강을 위해서 유산균과 채소 섭취도 늘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옥시토신 분비가 폭주하도록 친절을 베풀다 보면은 옥시토신은 노인성 질환의 치매를 예방하고 매사에 까다롭지 않고 친절한 노인이 되도록 한다. 인도해준다. 친절한 노인이 되도록 해보자.